오늘은 섹션 2랑 섹션 3를 다룰 건데요. 섹션 3는 제가 다 하지는 않을 거고, 제가 오늘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감당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모티베이션을 좀 주고 싶어서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챗 GTP를 이용해서 저희가 어쨌든 편미분 방정식 연구하는 연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이건 이제 섹션 3 내용이에요. 그래서 챗 GPT랑 대화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FEM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미분 방정식을 수치 해석으로 풀 때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FEM을 파이썬 이용해서 코드를 짰어요. 그거를 GPT랑 어떻게 협업해서 이제 결과를 내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사실 어, 관심 있는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소환성 이퀘이션이라는 유명한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2차원에서 어떻게 이제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이 폴더 안에 있는 게 다 그 관련된 코드들인데요. 여기서 제가 짠 거를 이제 제가 어디서 막혔냐면 여기 이 사각형을 만들고 나서 막혔어요. 그래서 GPT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짠 코드가 이렇게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돼요. 이러이러한데 다음에 스텝이 뭐냐 하면은 GPT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짠 거 인포 메시아는 뭐 그건 알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한 다음에 이거를 다 읽고 나서 그러면 다음 스텝은 내가 봤을 때 로컬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짜야 되니까 혹시 그거에 대한 파이썬 코드 줄 수 있냐? 얘가 짜줘요. 짜주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첨언들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다음에 이제 뭐 이게 리니어 나는 베이시스 펑션을 리니어로 잡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얘가 또 그걸 반영해서 수정을 한 코드를 저한테 줍니다. 주고 뭐 첨언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대화를 해나가면서 결국에는 이 약간 한 시간 정도의 대화를 거치면 결론적으로 제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게 돼요. 물론 얘가 지금 어, 정확한 코드를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제가 코드를 읽고 나서 이제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건 본인의 실력에 달려 있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해서 결과가 뭐냐면 이제 스테프니스 매트릭스 짜고 쭉 이제 얘가 하는 걸 제가 당연히 수정을 했겠죠. 수정을 해서 제가 원하는 결과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저희가 오늘 다룰 건 뭐냐면 내가 수학적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그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나중에 연구하실 때 혹은 공부 시작하실 때 저도 FEM을 처음 공부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 이론은 다 공부를 했는데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단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GPT랑 같이 해결을 해서 실제로 이거 다 돌아가는 코드고 이 L2 에러를 잴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어널리틱하게 제가 증명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책에 물론 있는 거지만 그거를 실제로 제가 계속 뉴메리컬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잡고요. 제가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몇 개 더 보여드릴 텐데 이거 인트로덕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몇 가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다시 돌아가서 섹션 2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2에서는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하나는 레이텍을 VS 코드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VS 코드랑 GitHub랑 어떻게 연결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협업하고 내가 갖고 있던 파일들을 어떻게 버전을 관리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다루려고 해요. 어,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몇 년 전부터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실제로 저도 이러한 방법을 3년 정도 이제 쓰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다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김장수 교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유튜브 강연을 되게 인텐시브하게 한 6시간 정도 걸쳐가지고 올리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링크 밑에 달아둔 건데, 그거를 제가 한 몇 번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그 중에서 정말 이제 엑기스들만 모았어요. 왜냐면 제가 6시간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랑 더불어서 제가 3년 동안 쓰면서 이 기능은 조금 빼고 이 기능은 조금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겠다. 혹은 조금 더 좋은 코드가 있다 하면은 그걸 이제 다 정리해서 오늘 렉처에다가 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언급하겠지만 더 딥한 내용을 궁금하시면 이거 여기 있는 3개 렉처를 한번 봐보세요. 원리부터 시작해서 되게 자세하게 다루는 렉처니까요. 네,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2.1에서 레이텍을 사용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5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전에 올려드린 그 섹션 1에서는 어디까지 됐었어야 됐냐면 저랑 이제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VS 코드 켜주시고 VS 코드 켜주시고 여기서 저희가 가장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폴더 등록입니다. 폴더 등록을 할 건데, 그러니까 VS 코드는 작업하는 환경이 약간 다른 개념이어서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폴더 단위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GitHub에다가 올려드린 시드 다큐멘트가 있을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머티리얼이니까 그걸 이제 이걸 다운받아 주세요. 바탕화면에. 혹시 다운을 안 받으셨으면 제가 제로콜라라는 이름으로 주소를 업로드했을 거예요. 거기 가셔서 이 코드 누른 다음에 다운로드 집이 있어요. 그래서 압축 푸시고 바탕화면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다 아마 했으셨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VS 코드에서는 작업을 폴더 단위로 하는데요. 이 시드 다큐먼트를 그 VS 코드에서 열면서 작업을 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폴더 등록이라고 하고요. 죄송합니다. 오픈 폴더 해서 바탕화면에 있는 다큐멘트를 누르고 폴더 선택하면 이 폴더가 열리고요. 이거를 이제 등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VS 코드를 딱 처음 켰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등록되어 있는 폴더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R을 누르면 이렇게 내가 등록한 폴더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시드 다큐멘트를 등록했으니까 누르시면 그 폴더로 다시 접근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폴더 등록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섹션 2.1.1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길게 써놨지만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방금 말씀드린 게 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열어놓고선 다른 폴더에 접근하고 싶으면 이제 컨트롤 R 눌러서 클릭하시면 다른 폴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 뭐 적혀져 있진 않은데요. 만약에 동시에 키고 싶으시면 이 뉴 윈도우를 켜주세요. 그러면 VS 코드가 2개 열리면서 각각 다른 폴더에 접근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시드 다큐멘트를 켜놓고 여기서는 누메리컬 PD 켜놓고 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시드 다큐멘트에 켜놓고 작업을 하죠. 그래서 섹션 1에서 제가 부탁드린 게 뭐였냐면 이 체크 다큐멘트가 잘 돌아가는지를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아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이랑 똑같은 화면을 보고 계신다면 굉장히 잘 된 겁니다. 섹션 1.2.2에서는 저희가 설정하는 방식을 배울 거예요. 맨 처음에 가장 먼저 배울 게 뭐냐면 팔레트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컨트롤 따라해 주세요. 컨트롤 시프트 P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팔레트라는 창이 뜨게 되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명령어를 입력하면 어디든지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세팅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preference하고 이제 이런 UI가 뜰 거예요. 그리고 JSON이라는 게 뜰 겁니다. 그 중에서 UI라는 걸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세팅이라는 창이 열리면서 제가 VS 코드에 여러 가지를 이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정 한번 해보죠. 월드 웹인가요? 이거를 한번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이러한 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on, off가 있을 텐데 on으로 클릭을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아까 잠깐만요. 자, off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가 지금 원래 경북대 어쩔 있어야 되는데 잘렸죠. 이게 이러한 현상을 막아주는 게 이 월드 웹이에요. 그래서 얘를 on으로 바꿔주면 이제 이게 잘리지 않고 그대로 엔터 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은 라인이지만 그 다음 라인 사이에 이렇게 다 겹치지 않게 해서 글자를 보여주는 게 이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VS 코드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실 때는 다시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시프트 P 팔레트 열어서 세팅 들어가서 오픈 세팅에 들어가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배워보죠.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러한 이러한 익스텐션들을 깔으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뭐 쉽게 생각하시면 확장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에 있는 코드들을 다 한꺼번에 까는 게 아니라 VS 코드는 필요한 익스텐션이 있을 때마다 제가 까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금 오늘 하는 게 레이텍 워크샵이라는 이게 지금 깔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익스텐션 각각마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접근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간단한 거는 이 톱니바퀴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서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익스텐션 세팅에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은 그 창이 나오면서 이 레이텍 익스텐션 관련된 설정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제가 팔레트에 보여드린 것처럼 세팅 여기서 접근하셔서요. 여기서 이제 워크샵 레이텍 워크샵 치면 바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 익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알고만 계시고 일단은 여기서 익스텐션 들어가서 익스텐션 세팅에 들어가는 것만 알고 계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설정해 볼 건 뭐냐면 에스터 빌드 한번 쳐볼까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내가 만약에 컴파일을 하고 나서 그 커서의 위치를 알고 싶으면 아마 체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레이트 코드에 들어가서 하고 자 컴파일을 할게요. 컴파일은 컨트롤 S 누르시면 됩니다. 혹시 보셨나요? 여기 오른쪽에 빨간 색깔 글씨가 아마 빨간 색깔 원이 나왔을 텐데요. 굉장히 빠르게 나오지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마지막에 있는 커서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거를 보여달라라고 하면은 이제 체크 누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이러한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죠. 키 바인딩 더블 체크. 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제가 PDF에서 레이텍 코드를 넘어가고 싶을 때 단축키를 뭘로 쓸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VS 코드라는 곳으로 커서를 옮기고 싶어요. 이거 지금 반짝반짝거리는 게 커서입니다. 그래서 VS 코드를 저는 더블 클릭을 했어요. 그럼 더블 클릭하면 이 VS 코드로 넘어가요. 이게 아마 이름이 내비게이터인가 아마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아무튼 그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디폴트로 컨트롤 클릭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근데 만약 저는 이제 더블 클릭이 좋아서 더블 클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한 거는 다 그쪽으로 커서가 넘어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레이텍 설정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단축키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팔레트 켜주셔서요. 키보드, 스펠링을 이상하게 써서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키보드 쇼트컷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단축키를 이제 전시해주는 거고요. 여기에서 레이텍이라고 한번 쳐보면, 레이텍 익스텐션 관련된, 어, 그죠? 단축키들을 다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축키 하나만 배워볼게요. 여기서 environment 한번 쳐볼까요? 네, 안 보이는데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이게 select the current environment content라는 게 있을 건데요.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Alt Z를 한번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예, 저는 이제 설정이 돼 있어서 그리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단축키가 설정이 되는 거고요. 네. Alt Z를 누르시면 이 이퀘이션 전부 다 선택을 하게 해줘요. 그거를 그 Alt Z 한 번 더 누르시면 아마 전체 선택이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키바인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는 어, 익스텐션마다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단축키 설정하는 거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괜찮고요. 제가 미리 단축키를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해놨어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설정하는 걸로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2.1.2에 보시면 제가 다른 익스텐션들의 단축키들을 설정하는 것도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고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코드를 짜서 자동적으로 여러분 컴퓨터에도 적용되게끔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걸 이제 그걸로 대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 컴퓨터에 그냥 바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아까 보셨을 때 팔레트 한번 더 켜주세요. 그 세팅이라고 세팅했을 때 두 개 나오는 걸 확인했었죠. 왜냐하면 제이슨이랑 UI가 있을 거예요. UI는 이제 저희가 아까 봤던 거고요. 여기 제이슨을 눌러보시면 이상한 코드들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뭐냐면 제가 방금 설정했던 모든 설정들을 코드화해서 파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제이슨 파일입니다. 원래는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셨듯이 뭐가 있었을까요? 레이텍의 워크샵에 비유 더블 클릭 있죠. 네, 더블 클릭을 설정한 게 이렇게 코드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시드 다큐멘트에 있어요. 이게 세 개입니다. 하나, 둘, 셋, 제이슨 파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는 VS 코드의 세팅을 제이슨 파일로 만든 거고요. 얘는 레이텍 워크샵의 설정들을 제이슨 파일로 만드는 거고요. 얘는 단축키를 제이슨 파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켜보면 레이텍 제이슨 파일 한번 켜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그 짜드린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홈페이지로 가주시고요. 홈페이지로 가셔서 지금 이 화면이 이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제공된 제이슨 파일 사용하기. 이게 이 뜻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복사해 주세요. 복사해 주시고 새로 파일 탐색기를 하나 열어서 여기에 보면은 이 주소창을 한번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게 돼요. 여기다가 이거를 입력해 주세요. 제가 방금 복사한 거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제가 원래 제이슨 파일이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하셨나요? 네.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이슨 파일을 제가 제공해드린 제이슨 파일로 덮어 씌울 거예요. 그래서 세팅이랑 키바인딩은 그대로 옮기셔서 덮어 써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행동이 뭐냐면 제가 설정해드린 설정을 여러분 컴퓨터로 바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스니펫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따가 하죠. 이건 같이 해보고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서도 뭐가 가능해지냐면 더블 클릭했을 때 움직여질 거고요. 컴파일 한 다음에 Alt A를 누르시면 이 커서가 있는 곳으로 오른쪽 화면에 나타나지게 될 거예요. 이거를 제가 단축키로 설정을 해놨 여기까지 해서 2.1.2가 완료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1.3으로 넘어갈 건데요. 여기서는 제가 깔으라고 했었던 익스텐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2.1.4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배웠던 모든 단축키들을 다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여, 다시 경유하실 때는 여기로 오셔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왜 이렇게 많냐고 안 하셔도 되고 커맨드 팔레트 여기 다 적어놨고 하나만 배워볼게요. 하나만이 아니라 하나 배워볼게요. 제가 익스텐션 중에 북마크라는 걸 다운받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슨 익스텐션이냐면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알트 K 누르면 왼쪽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책갈피처럼 이런 게 이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른 커서를 두고 있다가 컨트롤 알트 J를 한번 누르면 여기로 점프하게 돼요, 커서가.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북마크고요. 실제로 북마크 여기 왼쪽에 보면 이렇게 북마크 뭔가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얘를 누르면 제가 북마크 했던 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 써요? 이게 언제 쓰냐면 이렇게 북마크를 해놓고 다른 코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우시려면 한 번 더 누르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잠깐만 앞으로 넘어가고 싶을 때는 이제 챕터에다 걸어놓고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J를 누르면 여러 개가 등록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아래서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에 보시면 모든 북마크들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러한 익스텐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익스텐션은요. 투두트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투두트리라는 익스텐션이고요. 얘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제가 여기 이 PDF 파일에다가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제가 그냥 참고만 하고 싶을 때 주석을 달아놓죠. 그래서 투두 땡땡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시각적으로 어디에 다시 뭐가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수정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리고 여러 가지 명령어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파이썬 코드를 짜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고요. 제가 원래 이게 그 코딩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개발자분들이 쓰는 용어인데요.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뭐 딥하게 뭐 구분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아마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명령어들. 뭐 핵이라던가 버그라던가 이런 거는. 근데 뭐 저희는 뭐 그렇게 딥하게 안 하니까요. 제가 여러 가지를 등록을 해놨으니까요. 픽스미 같은 경우도 개발자분들이 쓰는 거고 이거 물론 바꾸실 수 있습니다. 커스텀 할 수 있고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제 생각했을 때 제일 많이 쓸 것 같은 거는 몇 개 해놨고요. 사실 저는 투스랑 몇개밖에 잘 안 써요. 근데 뭐 표시해놓으면은 이게 뭐가 좋냐면 제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 왼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투두 트리라는 거에 익스텐션에 그 버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버튼 눌러보시면 모든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투두를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레이트 코드 할 때 다 이제 주석으로 달아놓고, 이게 샵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파이썬이랑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고 나서, 이거 수정합니다 하고, 이제 수정하면 이거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여기에 반영이 되니까, 오늘 할 일은 끝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작업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익스텐션이에요. 그래서 트루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나 더 익스텐션 배워볼게요. 코드 AC 점퍼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여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김장수 교수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루고 계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그 하나만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드린 제이슨 파일을 무사히 아까 설정하셨으면 Shift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H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H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들의 그 알파벳이 바뀌면서 순서대로 A, B, C 순서대로 이렇게 할당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HTTPS로 돼 있었던 거로 옮겨오시면 여기 이제 C로 바뀌었죠. 그래서 C를 입력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넘어가요. 자, 다시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정이라고 했을 때 J로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Shift 스페이스 누르고 J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A, B, C 순서대로 J들이 다 바뀌어 있을 거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J로 넘어갈 거예요. 이게 원래 레이텍에서 안 되는 경우 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아까 만든 그 세팅 파일에다가 다 코딩 짜가지고 드린 거라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트루트리도 사실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코드해서 넣은 거니까 이것도 세팅 갖고 계시고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해하고 싶으시면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섹션 1.2를 디테일하게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까지 해서 코드 엑스 점퍼를 사용하는 걸로 해보죠. 그래서 이제는 마우스로 물론 클릭할 수 있습니다만 작업하다 보면은 마우스에 손이 가지 못할 만큼 바쁠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편해요. 한번 추천을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아마 긴렌즈가 마지막 익스텐션이 될 텐데요. 긴렌즈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 긴렌즈랑 깔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실은 유료 프로그램인데 그 무료로 하는 경우 무료로 쓰는 사람들한테 열려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거를 체크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깃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따 연결을 할 건데요. 그거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익스텐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사실 이제 그 깃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 업로드했고 누가 업로드했고 뭐가 바뀌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익스텐션인데요. 네, 이렇게 해서 섹션별로 이런 식으로 위에 주석이 뜨게 되거든요. 챕 섹션 위에 보면은 to author라고 있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제가 무엇을 수정했는지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작업한 지 오래돼서 수정한 게 많이 없는데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뭘 바꿨는지 이 라인은 이게 바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버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나가시려면 ESC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 보면은 누가 언제 무슨 제목으로 업로드를 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주석이 달리는데요. 이게 긴렌즈의 역할입니다. 2.1.4로 넘어갈게요. 제가 단축키들 아까 배운 것까지 해서 다 정리를 해놨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냐면 이거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고 Alt 한번 누르신 다음에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멀티 클릭이라는 게 지원이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내가 X 뭐 12 쓰고 싶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얘만 수정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멀티 클릭의 역할인데요. 이게 이제 Alt 누르신 상태로 하시면 돼요. 그거 이제 써드렸고 그리고 컨트롤 슬래시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러면 이 라인 전체가 주석이 되게 됩니다. 틀려면 다시 컨트롤 슬래시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 알트 시프트 N 이거를 제가 설정했나요? 아니네. 이게 아마 여러분들 컨트롤 시프트 N 누르시면은 무슨 수식을 미리 보여주는 게 뜰 거예요. 저는 지금 뭔지 까먹었는데 네 까먹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한번 보죠. 그리고 컨트롤 S 누르면 신기하게 여기 워크샵에서는 저장도 하고 컴파일도 동시에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울 게 스니펙트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그 섹션 2.1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장수 교수님 그 강연에서도 굉장히 딥하게 다루는 내용이고요. 오늘은 일단은 몇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골뱅이하고 3, 아니, 죄송합니다. 골뱅이하고 2 눌러주세요. 그러면 루트가 나옵니다. 골뱅이, 슬러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분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4, 3 나누기 2. 골뱅이 점, C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골뱅이 관련돼 가지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그거를 제가 아까 드린 제이슨 파일에다가 올려놨어요. 그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골뱅이 1 하면은 절대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골뱅이 아마 3이 엡실론일 거예요. 엡실론이 될 거고 골뱅이 4인가요? 아니 맞네요. 네. 그리고 골뱅이 대괄호인가? 아마 이것도 다 제가 링킹 걸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더 궁금하시면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링크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그 말씀드리는 제공하는 그 기능이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 아마도 레이텍 관련된 거는 정리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김장수 교수님 강의 보면 될 거고 근데 저는 일단은 중요한 건 여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이거 인식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하나 더 했다. 제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골뱅이 6 누르면 그 파셜이 나옵니다. 저희, 터미널 하는 사람들 제일 많이 쓰니까. 그거 해놨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 한 번만 복습해 볼게요. 컨트롤 R 누르면 다른 폴더로 접근할 수 있고, 컨트롤 Shift P 팔레트 여는 거고, Alt A 화면에다가 커서 표시해주고, 이거는 이제 최근 인바이러먼트 선택하게 해주고, 이거는 코드 에이스 점퍼죠. 그걸 사용할 수 있고, 북마크 하는 거 배웠고, 취소하려면 똑같이 누르면 됩니다. 다른 북마크로 넘어가고 싶으면 컨트롤 Alt J. 이런 거는 이제 주석 처리할 때 투게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까지 해서 여기 이제 섹션 2.1.4가 끝나고요. 혹시 까먹으셨으면 다시 여기 보셔서 단축키를 한번 복습해 주세요. 네. 일단은 섹션 2.1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서 나만의 단축키 만들기.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저번 강연 때는 그냥 제가 보여드리기만 하고 말았는데 오늘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CS2 누르면 이런 식으로 되고, FX라고 할까요? FX가, 아니라 다시 해볼게요. FX가 4, 그리고 X가 0.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배울 거예요. 이거를 제가 유저 스니펫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컨트롤 S 눌러가지고 컴파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당연히 의미 있어야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띠어럼도 있습니다. 라벨링 하는 거랑 하이라는 띠어럼을 하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근데 당연히 이게 왜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몇 개만 더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금 만들어 드린 거 스니프가 아마 뭐가 있을까요? 온라인도 있네요. 그러니까 AG 이렇게 해놓으면 온라인 있고, 온라인도 그냥 바로 이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데피니션이라던가, 렘마 다 있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to AND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줄에다가 N으로 해가지고 쓰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써볼까요? 너무 대충 쓰는 것 같지만 일단 봐주세요. 컴파일하는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3 and Q 이런 식으로 해서 써주는 것도 있고요. 픽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PCP 눌러보면 그냥 그 그림 삽입하게끔 바로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몇 크기 몇 배율하고 파일 네임하고 파일 네임.cpng 이렇게 하면 바로 들어가고 캡션 달 수 있고 라벨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거를 제가 당연히 드렸는데, 혹시라도, 어, 궁금하신 거는, 이제, 다시 죄송합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걸 짜고 싶을 때 어떻게 짜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컨트롤 시프트 P 눌러서 팔레트로 접근해 주세요. 팔레트로 접근하고 스니펙트라고 하면 이렇게 뜰 겁니다. 컨피규어 유저 스니펙트 한번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안 뜰 건데 그 중에서 latex.json이라는 걸 한번 클릭해 주세요. 아, 여러분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똑같은 환경에서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아마 여기가 지금 비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하고 아무것도 이렇게 뭐맨 처음에 등록된 게 없죠. 그 중에서 어 레이텍이 아마 있을 겁니다. 레이텍이 아니다. 이 레이텍을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근데 어, 제가 짜드린 거는 약간 다를 거예요. 네, 이거 이제 제가 짠 거고요. 왼쪽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 코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짜놓은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하나 배워볼게요. 가장 간단한 이 이쿠에이션을 한번 짜볼게요. 사실 여기 주석 보시면 그 코드 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거만 보고 어려우니까 잘 한번 해보죠. 이거는 빨간 색깔로 뭐 이쿠에이션 설명을 쓰는 겁니다. 이쿠에이션 without 넘버링 없이 그냥 이쿠에이션만 열고 싶을 때 땡땡 하고 그다음에 열어주세요. 중괄호를 열고 엔터 한번 쳐주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라인이 이쁘게 그 인텐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프리픽스. 이거는 뭐냐면 내가 그 레이텍 코드 상에서 입력해야 될 것. EQ 누르면 제가 아까 그 이쿠에이션을 만들었잖아요. 그때의 EQ입니다. 콤마 누르시고 엔터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body라는 게 있을 거예요. body는 실질적으로 내가 EQ를 했을 때 들어가야 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쌍따옴표를 지우시고 대괄호를 한번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마찬가지로 이쁘게 인덴트가 될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얘가 엔터를 칠 때 인식을 잘 못해요. 잘 못하는 건 아니지. 내가 잘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줄에는 두 번째 줄이랑 세 번째 줄이 그 다르다라는 걸 얘가 어떻게 인식하냐면 대괄호로 묶어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쌍따옴표 할 때 원래는 코드가 뭐냐면 begin, equation 이게 원래 코드입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앞에 이 JSON 파일에서는 슬래시를 죄송합니다. 역슬래시를 하나 더 했어야 돼요. 하나 더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여기 레이텍 상에서 이런 식으로 슬래시가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게 약간 트리키한 점이고요. 컴마하고 그 엔터 치게 되면은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쌍따옴표 그리고 저는 인덴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이 달러 0이라고 입력하는 거는 뭐냐면 이 커서가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표시합니다. 여기 적혀 있어요. 달러 0 for 이제 파이널 커서 포지션. 그러면 달러 1도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그거 이따 설명할게요. 그 컴마하고 엔터 눌러주세요. 마찬가지로 역슬래시 2개, 엔드, 이쿠에이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짜놓으면 내가 일일이 이 세 줄을 다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는 거고, 컴마, 그리고 이게 약간, 죄송합니다. 쌍따옴표. 컴마하고, 쌍따옴표 해놓으면 얘는 이제 빈 칸이 될 거예요. 이거 왜 해줍니까?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이거는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네, 그냥 여기서 컨트롤 S 누르시면 끝입니다. 네, 빨간색 테스트지. 네, 무시해 볼게요.
너무 빨랐으니까 EQ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네모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설정했던 이름이죠. equation without number 눌러주시면 엔터 누르셔도 됩니다. 엔터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이런 식으로 달러 지로가 된 곳에 이런 식으로 그 커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실 한 줄이 더 생성된 거여서 예를 들면은 블라블라블라 해놓고 EQ 누르면 블라블라블라랑 사이에 엔터가 하나 더 생겼죠. 이게 이 마지막 라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뭐가 제일 만만할까요? 이번에는 넘버링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 보라 색깔 중괄호까지가 하나의 그 덩어리예요. 그래서 얘 덩어리 하나 더 만들고 싶으면 컴마 찍으신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새로운 심리 text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넘버링이 있는 걸 한번 해보죠. equation with numbering 이렇게 하고 중괄호 열어서 처음에는 prefix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줄 거고, 그럼 EQN이라고 해볼게요. 왜냐면 이퀘이션에다 넘버를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body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한 줄짜리로 이렇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오른쪽 거 보시면은 예를 들면 제가 DP라는 걸 짜놨을 거예요. DP라는 게 디스플레이예요. 얘는 이제 그냥 한 줄로 이렇게 대괄호 안 쓰고 한 줄로 딱 쓰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러 줄 쓸 거니까 대괄호 열어주시고 상단표 열어서 begin 얘는 이제 사가 없어야겠죠. 상단표로 바꿔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인덴트해서 지로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근데 제가 넘버링에 라벨을 달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제가 뭐라고 했었죠? 역슬래시 두 번 한 다음에 라벨 하고 여기에다가 달러 1 이렇게 하면 달러 1에 먼저 커서가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탭을 누르면 다음 커서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퀘이션 땡땡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서요. 그 n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커서가 첫 번째 커서가 달러 1에 있을 거고 탭 누르면 달러 0로 넘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그 달러 1 달에 있을 거고요.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요. 뭐 예를 들면은 달러를 1을 똑같이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진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신기했습니다. EQN 다시 해보면 이 달러가 여러 개로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케이스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온라인이라던가 이런 거는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원하시면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디폴트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뭘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이거는 이제 여기에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같이 짜는 거는 시간이 좀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달러하고 이 중괄호 안에 and라는 게 있으면은 얘를 디폴트로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짜지는 않고 제가 짰던 거를 짜서 해볼게요. Q2AND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다시 정리했으니까 fx, Q2AND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디폴트가 and로 적혀져 있고요. 만약에 이걸 그대로 쓰고 싶으면 그냥 탭 눌러서 넘어가면 돼요. f and gx. 근데 만약에 근데 만약에 5월로 제가 바꾸고 싶다. 그럼 QQAND 해놓고 5월 이렇게 한 다음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디폴트까지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진짜 프린트 된 거 한번 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집 강아지인데요. 지금은 볼 수는 없지만 강아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1.5 관련해서 말씀드릴 거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제공해드린 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죄송합니다.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아까 하신 것처럼 여기 이제 탐색기 누르셔서 주소창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여기 제가 빨간 색깔로 어, 입력해드린 주소를 복사해서 그대로 써주시고 여기 접근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연히 레이텍 그 제이슨 파일을 건드렸기 때문에 뭔가 있을 거예요. 얘를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제가 제공해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보내주세요. 그게 파일 이름이 latex.json이라는 겁니다. 복사해주세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제는 여기서 제이슨 파일을 켰을 때 컨트롤 시프트 P 눌러서 셀렉트라는 거에 접근했을 때 이게 당연히 생길 거고요. 넘어가면 제가 미리 짜드린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많이 쓰는 코드들이라서 혹시 뭐 도움이 되실까봐 그 짜드린 거라서요. 불편하시면 지우신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R 같은 거 저희 실수 많이 쓰니까 그냥 대문자 R 누르면 바로 이 뭐죠? 실수 나오고요. C 누르면 바로 나오게끔. N도 나오나? N은 아니라고요. 네. 잘 써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인유로마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거 다 짜놨으니까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뭘 짜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약간 이건 노트인데요. 김장수 교수님 렉처에서도 이거를 다뤄요. 근데 하나만 딱 다르거든요. 뭐냐면 김장수 교수님께서는 엔터를 역슬러시 n으로 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대괄호를 바꿨죠. 그것만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더 깊게 알고 싶으시면 이 렉처 한번 봐주세요. 제가 아마 이 시간도 적어놨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굉장히 딥하게 했는데요. 섹션 2.1이 끝납니다. 네, 네. VS 코드랑 GitHub이랑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울 거고요. 일단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GitHub은 개발자분들께서 원래 쓰시는 것들이어서 굉장히 사실 거기에 대한 연구도 많고 책도 많고 배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가 지금 수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다 알 필요도 없고 시간도 너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 필요한 것만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계란 후라이 할때 스테인리스 팬에다가 굳이 그걸 이제 들러붙는데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코팅된 프라이팬은 그냥 쓰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배우는 거는 딱 그 정도예요. 그래서 당연히 더 깊게 배우면은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에 더 어떤 뭐 특별한 맛이 있고 이런 건 뭐 저희는 관심은 없고 일단은 가장 간단한 형태로서의 깃허브를 받아들이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번 렉처의 목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은 터미널이라는 걸 사용해서 접근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컴퓨터랑 대화하는 원초적인 랭귀지 방법이 있거든요. 대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는데, 터미널은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해요. 처음에만 딱 한 번 쓸 거고, 다음에는 이제 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뭐 예를 들면은, 뭐, 뭐가 있을까? 네, 이따가 네, 이런 거에서 이런 버튼들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이제 여기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세요. 가장 먼저 GitHub이랑 연결하는 것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가정하는 게 여러분들 다 GitHub 계정 있는 거를 가정을 하고 아이디랑 이메일 주소까지 아는 걸로 가정할게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죠. VS 코드 들어가셔서요. 정신없으니까 다 끌게요. 오른쪽에, 오른쪽이 아니라 터미널, 그 팔레트 여셔서 컨트롤 시프트 P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검색해 주세요. 그래서 create new 터미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뭐라 뜰 거예요. 이제 보통 여기서 깃을 다루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저랑 똑같이 쳐주세요. 깃, 컴시브. 이거 물론 당연히 그 홈페이지에 다 있으니까 그냥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 한번 쳐주세요. 저는 실행을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일단 해보죠. 그리고 config global 이메일. 이거는 GitHub이랑 똑같은 이메일 써주세요. 제가 이게 원래적으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안전한 거를 좀 하려면 GitHub이랑 똑같은 이메일 주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이메일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메일이랑 이름이 등록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onfig 그래서 잘 등록되는지 한번 체크하려면 config list 이렇게 쓰면은 막 뭐라 뜨면서 마지막에 유저 네임이랑 이메일이 잘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한번 컴퓨터 산 다음에 아니면 컴퓨터 포맷한 다음에 한 번 딱 해주면 돼요. 이거는 번거롭게 다시 오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이미 로그인이 되었기 때문에 안 뜨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인인이 뜰 거예요. 사인인은 로그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셔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GitHub이랑 연결이 된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2.1.2 그래서 GitHub이라는 게 뭐냐면 드롭박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그것보다 조금 더 기능이 많고요.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기능이 많고요. 그 중에서 하나 이제 배워볼 게 리파지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장소라고 하고요. 어,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VS 코드에서 폴더 단위로서 우리가 작업을 한다고 했었어요. 여기는 리파지토리를 기본으로 해서 기본 단위로 해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로그인 하신 다음에 리파지토리 들어가셔서 오른쪽 보면은 New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리파지토리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서 new 이렇게 아마 느낌도 안 될 거예요. new까지 쓰고 뭐 이거는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퍼블릭은 누구나 볼 수 있고 프라이빗은 저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정도 해놓고 사실 크리에이트 리파지토리 하면은 이제 이렇게 new라는 리파지토리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은가요? 그리고 여기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2.2.2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더 디테일하게 적어놨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보면 됩니다. 그 포크라는 게 있는데 이건 진짜 수적 포크 할 때 그 포크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짠 코드를 여러분들의 리파지토리로 옮겨오고 싶으면 제가 퍼블릭하게 풀어놓은 게 있죠. CD 다큐멘트. 이거를 저는 이제 당연히 본인이니까 포크 못하고요. 여러분들은 이게 흰 색깔로 돼 있을 거예요. 포크 누른 다음에 여러분 리파지토리 옮기면 똑같이 이거를 이 리파지토리의 내용을 다 그냥 그대로 여러분 리파지토리에다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클론 리파지토리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VS 코드에서 작업을 하는 게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리파지토리는 GitHub에 있지만 그거를 VS 코드로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배워볼게요. 시드 다큐멘트를 켜주세요. 제가 한 30초 정도 드릴게요. 그래서 시드 다큐멘트 저랑 똑같은 화면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지났겠죠? 보면은 여기 코드 오른쪽 보시면 제가 아까는 맨 밑을 클릭해가지고 이 전체 파일 다운받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안 쓸 거고 어떻게 할 거냐면 앞으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 네모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 주세요. 그럼 카피드 이렇게 뜨면서 여러분의 그 복사돼 아, 여러분 컴퓨터에 복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VS 코드 켜주시고요. 여기서 클론 왼쪽에 보면은 여기에 소스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스 컨트롤 들어가셔서 클론 리파지토리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클릭하면 여기에 입력할 수 있게 되고요. 제가 아까 복사했던 거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시고 엔터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복사한 리파지토리 어디 폴더에다가 저장할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서치에다가 다 몰아넣어요. 모든 딥 파일들을. 그래서 여기다가 그 리퍼지토리를 그래서 여기다가 select repository location 이렇게 보면 얘가 복사가 되면서요. 이거를 이제 오픈할 거니 네 하고 하면 오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하게 뭐랑 똑같냐면 이 깃허브에 올라가 있는 이 파일이랑 정확히 똑같아요. 그거를 이제 클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이제 클론 리파지토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고요. 그리고 혹시 까먹으셨어요? 이게 사실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해요. 그래서 제가 한 거를 빠르게 했지만 이제는 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으시면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2.3까지 넘어갈게요. 2.2.4. 이거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론적인 내용이 조금 있어서요. 일단은 Git이랑 GitHub는 다릅니다. GitHub는 드롭박스처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Git은 그런 거를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언어 프로그램 정도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하기 쉽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로컬이라는 게 있고 로컬 1이라는 게 있고 로컬 2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 그리고 다른 컴퓨터 혹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갖고 있는 로컬 1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그 파일을 GitHub에다가 업로드하고 그걸 다운로드하는 그거를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특별하게. 그거를 이제 업로드하는 거를 푸시라고 하고 다운로드하는 걸 풀이라고 해요. 그런데 푸시는 사실 여러 개로 쪼개질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스테이지랑 커밋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푸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로컬에서 깃허브로 올릴 때에는 스테이징에 올리고 그 다음에 커밋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푸시라는 걸 통해서 깃허브에 비로소 파일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툴은 간단해요. 다운받는 건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툴을 입력하면은 바로 그 로컬로 다운받아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올린 파일을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이론적인 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요. 뭐더 디테일한 게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 툴 한번 배워볼게요. 풀포시를 배울 건데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 터미널에서 하는 걸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볼게요. 예를 들면 푸시라는 거를 이제 시드 다큐멘트에다가 해놓고 저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컴파일이 되죠. 그래서 푸시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내용들이 생기면 왼쪽에 보시면 소스 컨트롤이 있을 겁니다. 소스 컨트롤에 그 내가 변경한 것들을 다 표시를 해줘요. 그게 체인지입니다. 그래서 체인지들이 생겼으면 이거를 스테이징에 아까 뭐라 그랬죠? 푸시하기 전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스테이지, 그 다음에 커밋. 이거를 스테이징으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체인지에서 스테이지도 체인지스로 바뀔 겁니다. 이건 이제 스테이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커밋할 것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PDF는 업로드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PDF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원하는 것만 푸시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징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징이 돼 있으면 여기에다가 my first push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쓸 수 있게 돼요. 메시지 이따가 다시 볼 거예요. 이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누르셔서 commit and push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뭐가 움직이면서 푸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내가 스테이징 안 했으니까 푸시가 안 될 거고 이미 푸시가 되어 있는 거는 깃허브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보죠. 새로 고침 한번 눌러주시면요. 여기에 제가 방금 올린 My First Push라는 게 메시지로 등록이 되면서 이 깃허브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탭도 한번 열어보면은 여기에 push라는 걸 제가 새로 입력한 게 반영이 되어서 업로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push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제 push라는 걸 지워볼게요. 저는 필요 없으니까. 다시 해서 얘를 체인지에 만들고
다음에 스테이징을 다 올려서 딜리트 푸시 이렇게 해놓고 오른쪽 누르셔서 펌에 푸시 누르면 올라가게 됩니다. 조금 기다려야 돼요. 당연히 그게 있을 거니까요. 딜레이가. 근데 이것도 사실 단축키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축키 해놓고 얘가 지금 영어로만 되네요. 숄트 해놓고 이제 체인지들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하고 컨트롤 엔터 누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P 누르고 푸시라고 누르면 팔레트에서도 팔레트에서도 이렇게 푸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마우스 쓰시는 게 뭐 영 불편하지 않으시면 마우스 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게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뭐 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툴이라는 걸 한번 배워볼게요. 툴은 진짜 간단합니다. 그래서 소스 컨트롤에 들어가셔서요. 오른쪽 땡땡땡 눌러주세요. 그리고 툴을 누르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소스컷이라는 거를 올렸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런 애들 다 필요 없으니까요. 체크 다큐멘트에서 얘를 GitHub 상에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GitHub 상에서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하고 뭐 PDF 파일도 한번 지워볼까요? 얘를 여기서 지울 수가 있거든요. PDF 파일 없어졌고 텍 파일에서도 이 숏컷이라는 게 없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풀을 해볼게요. 여전히 얘는 숏컷이 있죠. 풀을 한번 해볼게요. 땡땡땡 풀.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제가 반영한 대로 없을 거고 PDF 파일도 있네요. 왜 있냐면은 얘는 제가 수정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체인지 되어 있는 형태로서 남아서 있을 거예요. 근데 요지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푸시를 했으면 그거를 다운받을 때는 툴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축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시프트 P 눌러서 팔레트 켜주세요. 그리고 툴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git 땡땡 툴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도 툴을 할 수 있습니다. 땡땡땡 말고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도 할 수 있고 팔레트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요지가 하시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건 여기 더 써놨으니까요. 혹시 더 궁금하시면 여기 한번 자세히 읽어봐 주세요. 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디스카드 체인지라는 건데 만약에 제가 이러한 변경사항이 다 필요가 없으면 오른쪽에 누르셔서 디스카드 체인지스라는 게 있을 거예요.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럼 진짜 지울 거야? 라고 물어봐요. 진짜 지울 거야 하고 눌러주시면 없어집니다. 만약에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all stage를 디스카드 해주세요. 진짜 다 지울 거야 하면은 눌러보겠습니다. 진짜 다 지울 거야 하고 눌러주시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변경사항들은 이렇게 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디스카드 체인지고요. 스태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스태시는 제가 강요하기에는 약간 조금 딥한 내용이라서요. 근데 언급은 해드리면 아까 디스카드를 했는데 약간 조심스러울 때 스태시로 해놓고 임시 저장이라는 걸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스태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혹시 이제 쓰는 게 익숙해지시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근데 굉장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2.2.4가 끝나고요. 2.2.5 버전 컨트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뭐냐면 그러니까 깃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내가 파일을 업로드한 걸 모두 다 맨날 다 그걸 옮기는 게 아니라요. 그 변경사항들만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저장이 됩니다. 그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는 게 이 깃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전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걸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익스텐션에서 깃 렌즈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깃 그래프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깃 렌즈는 유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안 쓸 겁니다. 조금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료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 깃그래프라는 익스텐션을 사용해서 접근하려고 해요. 그래서 소스 컨트롤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깃그래프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깃그래프가 나오면서 이게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아무튼 이게 뭐냐면 맨 처음에 이 파일을 깃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쭉 다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거를 5월달 20일 날에 만들었네요. 그래서 20일 날부터 제가 그 푸시한 기록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세미나가 끝났는데 그 옛날에 썼던 텍 파일 다 지워버려야 돼요. 너무 다 틀려서. 그러면은 이제 옛날 파일로 돌아가셔서 이 그거 옛날에 어떻게 입력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거의 초창기 때 제가 제이슨 파일 보면은 뭐 코드가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옛날에 썼던 이러한 코드들 네, 많이 없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역할이 이제 깃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요. 이거를 이제 제가 더 설명은 안 드릴 건데 헤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깃은 헤드를 기준으로 해서 푸시랑 푸시 툴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저희는 수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이 헤드가 한 줄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충돌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내가 뭐 스탯이라던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헤드가 하나 더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거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실제로 어, 개발자들이 쓰시는 어, 깃플로우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인데 한번 개발자들이 쓰는 거 한번 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게 헤드가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커밋을 할 때 약속을 해놔요. 팀 단위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규칙을 가지고서 이렇게 깃을 이용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까지 복잡한 거 안 할 거고 그냥 헤드 하나만 쓸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집에서랑 뭐 연구실에서만 하는 정도면 사실 충돌이 일어날 일도 거의 없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덜 드렸네요. 그래서 일단은 왼쪽에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있을 거고 여기는 이제 제가 아까 메시지 썼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길게 쓰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취향이라서요. 뭐 저는 근데 날짜 쓰고 몇 번째 수정했다고 이 정도 쓰는 수준이라서 뭐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되고 오른쪽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커밋을 했는지, 그 커밋의 고유 번호는 무엇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커밋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노드 하나를 그냥 커밋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두 번째 커밋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세 개가 있을 텐데요. 얘는 이제 노란색은 수정됐다는 거고요. 초록 색깔은 파일이 아예 새로 생성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네, 그리고 빨간 색깔은 파일을 삭제했을 경우에 이런 색깔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클릭을 하면은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서 hi라고 썼다가 지웠네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가 this is a new text file 이렇게 하고 새로 생성이 됐네요. 그리고 얘는 뭐 I like cat 해놓고서는 난 걔도 좋아 이렇게 추가를 했다는 뭐 이런 내용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버전 컨트롤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언제 뭘 했는지를 유심히 디테일하게 뜯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전 컨트롤 할 때 모든 레이텍 파일을 다 복사하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깃그래프에서 관리를 하면 되니까 그런 거를 이용하셔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버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리버트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버트 눌러줘서 이 S 리버트 누르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 날짜로 돌아가요. 파일이 전부 다. 옛날에 썼던 그 파일로 이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리셋이 있고 리버트가 있는데요. 리버트를 조금 더 추천해요. 왜냐면 그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둘 중에 뭐 만약에 혼자 워킹을 하시는 거 아니면 리셋이라는 게 있어서 리셋을 더 저는 선호를 해요. 왜냐면은 남이랑 코업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 자세한 거는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더 배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누르셔서요. reset current 이런 게 있고요. rebase, reset. 리셋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이제 아예 그때로 돌아가는 거라서 모든 지금 현재 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변화를 다 지워버리기. 그리고 지금 변화 입력한 거를 그냥 다 유지하면서 이제 돌아가기.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드라고 하면은 아예 그 며칠이에요. 5월 27일 아예 그냥 여기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버트라는 것도 있고 리셋이라는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둘 중에 편하신 거 쓰시면 됩니다. 전 코어할 때는 그 개발자분들은 리셋 뜨는 거를 경악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리셋 좀 그러시면은 리버트를 쓰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약간 조금 어렵지만요. 조금 어렵지만 그 웬만하면은 이해하기 쉽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더 딥하게 공부하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리셋을 쓰시고요. 코업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주시고 신중하게 이제 커밋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제가 버전 컨트롤까지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이게 또 중요한 그 이슈인데요. 뭐냐면 제가 결국에는 깃허브를 사용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랑 코드를 공유하고 뭐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어, 제가 깃허브를 열어놨을 텐데요. 다른 거 참고요. 깃허브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시드 다큐멘트 클릭하시면 세팅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콜라보레이터스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네, 이제 로그인 하라고 하고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용 선배랑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등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add people 해놓고 기용 콤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네, 이렇게 이제 선배 이름이 뜰 거예요. 네, 뭐 등록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다른 기용 선배가 있다면 이제 이 add를 누른 다음에 초대가 갈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초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초대를 받으면 이렇게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시드 다큐멘트를 풀 푸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여기에 있는 콜라보레이터랑 저만 푸시 풀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콜라보레이터랑 작업을 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다 적어놨으니까요. 혹시 까먹으셨으면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2.2.6이 끝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문제가 될 거냐면요. 만약에 기호 선배가 푸시한 거랑 제가 푸시를 한 거랑 내용이 다르면 컨플릭트라는 게 일어나요. 그걸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충돌이라는 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한번 클론할게요. 처음부터 시작하고. 리서치에 들어가서 렌즈 치우고요.
클론, 뭐, 복잡하는 경우 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컨플릭트 이런 거를 제가 썼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체크 다큐멘트 있나요? 체크 다큐멘트에서 만약에 동시에 어린 로트 이렇게 해서 기용 선배가 만약에 이렇게 노웨이라고 먼저 적어놨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기용 선배가 먼저 푸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그 커밍 앤 푸시 커밋 앤 푸시를 해도 안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푸시를 하려면 풀을 먼저 해야 된다고 메시지가 떠요.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캔슬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요. 먼저 푸시를 해야, 죄송합니다. 풀을 먼저 해야 돼요. 풀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이제 기용 선배가 이렇게 노웨이라는 거를 적어놓은 거를 제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노웨이랑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마르지드 체인지랑 체인지스가 되실 건데요. 마르지드 체인지에서 이제 스테이징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체인지스 얘는 이제 스테이징이 풀린 거죠. 사실은 다시 얘도 스테이지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커널 푸시 이러면은 이제 기용 선배가 수정했던 거랑 제가 수정을 하는 거 둘 다 이제 커밋 앤 푸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커밋을 죄송합니다. 충돌을 처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조금 더 복잡한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같은 라인을 이렇게 그 수정을 해서 컴플렉스가 일어났다는 경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accept current change, 뭐 incoming change, post 뭐 change,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로컬에서 수정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기용 선배가 올린 걸 지우려면 accept current change를 누르시고요. 일단은 두 개 다 체인지를 보고 싶으시면 이제 보스 하시고 기용 선배가 수정한 것만 이제 받아들이고 싶으시다면 incoming change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추천드리는 건 사실 보스 체인지 해놓고선 제가 작업을 한 번 더 하는 게 편하죠. 뭐 둘 다 이제 그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커밋 하는 걸 가장 추천합니다. 네.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을 적어놨고요. 이건 제가 예시는 지금 안 해보고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만 좀 살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까처럼 내가 한 것처럼 그 체인지들이 다 이제 스테이징에 풀려 있을 건데 그거를 이제 적절히 작업을 하신 다음에 다시 스테이징 올리셔서 그거를 커밋에 푸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컴플렉트 일어나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어, 어,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가 아니라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거 메시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관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 그런 방식으로도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해서 충돌을 만드는 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보여드리고만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하면 2.2.7 해서 끝나게 됩니다. 제가 섹션 2는 이렇게 해서 끝내려고 하는데요. 잠깐 질문 혹시 있으시면 바로 올려주세요.
1분 정도만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네, 없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조금 기다렸네요. 네,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저 섹션 3로 넘어갈 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최대한 압축해서 드릴 거고요. 오늘은 ZRF는 사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그 여러분들 페이퍼 나중에 쓰실 때 그 레퍼런스 그러니까 참고 문헌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 사이테이션 할 때 저희가 그 책들을 이제 그 사이테이션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보이드 교수님 논문을 이렇게 뭐 사이테이션 관리할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얘는 제가 오늘 하기 조금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제가 여기 이 3.2를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네. 일단은 코파일럿이라는 거를 배울 건데요.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왼쪽에 익스텐션 들어가시면 코파일럿이라고 있을 거예요. GitHub 코파일럿. 제가 다운받으라고 아마 했을 건데 저는 이제 강연한다고 이제 이메일 디세이블 해놨는데 얘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쉽게 말해서 자동 완성해 주는 겁니다. 근데 대학교 수준의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솔루션 이 creation y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2x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아, 안 되네요. 제가 지금 다시 해야 되나? 잠깐만요. 해볼게요. 너무 어려운 거 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똑똑해서 다 알아듣는데요. 이게 결국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회색깔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솔루션을 구해줘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더 잘하는데 저 오늘은 뭔가 잘 안 되나 보네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답이 좀 느리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럼 얘가 이렇게 그 그 예측하는 답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ccept Solution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파일럿의 역할이고요. 실제로 얘는 제가 지금 너무 간단한 걸 드렸지만 코드를 작업하시면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시를 제가 들어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음, 너무 쓸데없는 얘기도 자동화서 해주긴 하지만 어쨌든 아, 글쎄요. 지금 뭐 정확히 예시가 떠오르진 않네요. 그래서 이건 제가 넘어갈게요. 근데 코파일럿은 어쨌든 자동 완성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쓰시다 보면은 이거를 이제 알게 돼요. 그거는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어떻게 하냐면 코파일럿을 익스텐션 깔면 끝이거든요. 끝인데 얘가 유료 버전 이게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교육용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경북대도 돼요. 그래서 경북대도 저 한 거고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거든요. 근데 얘가 약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영문 재학 증명서도 발급받아야 되고 영문 재학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무슨 어떤 사무실에다가 뭘 보내야 돼요. 이 영문 성명 등재.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영어 등록하시면은 어쨌든 코파일럿을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다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세요. 네.
탭을 눌러서 이렇게 자동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고 3.2는 제가 넘어간다고 했고 매스픽스라는 거 한번 배워볼게요. 매스픽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 말보단 보여드리는 게 빠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수 이렇게 써보고요. 버튼을 하나 눌러서요. 그림을 한번 들어가서 캡처해주세요. 그러면 제 복사가 됩니다. 수식을 입력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갖고 있고요. 얘가 저는 이제 꺼놓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얘를 다른 코드들로도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는 보통 이걸로 써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뭐 레이트 코드로 이제 바꿔줍니다. 그래서 사실 타이핑 할 때 그냥 매스펙트 쓰면은 그 웬만한 건 다 인식이 되기 때문에 복잡한 식도 해볼까요?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제 데이터 말고 OCR 넣고 이제 카피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당연히 안 되겠다. 이건 체크 다큐멘트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컴파일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똑같죠. 여기 나온 거. 얘가 어디까지 인식이 되냐면요. 여러분들 송글씨 써가지고 스캔해가지고 하면은 거의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매스 스냅에 들어간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다가 책을 할 수도 있고요. 플러스 해놓고선 책을 업로드해가지고 텍 파일로 변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캔해가지고 그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되고 그거를 아마 여기에 적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여기다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회원가입하는 거랑 또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인 사용법이고요. 얘가 아마 디폴트로 단축키가 아마 컨트롤 시프트 알트 M인가 그럴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맞나? 네, 맞을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PDF 변환 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더 디테일한 내용은 3.3.4에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뭐 페이지를 선택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익스포트 누르면 여기 땡땡땡 눌러서 PDF죠. 땡땡땡 눌러서 뭐 익스포트 투 레이텍 하면 레이텍 코드로 그냥 줘버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거의 다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빅스는 이 정도 하고 그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얘는 뭐 단축키는 당연히 그 설정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게 그 제가 쓰는 마우스인데요. 이 로지텍 같은 경우에는 이 마우스에다가 키를 할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lt Ctrl Shift N이 이제 이 매스픽스를 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버튼에다가 할당해 놓고 그냥 버튼 눌렀을 때 바로 이제 캡처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가 가능한 마우스들이 있고 아닌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델 한 2개 정도 적어놨거든요. 제일 많이 쓰시는 거. 이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로지텍에서 이런 그 마우스가 있는데 또 부담스러우시면은 이거 쓰셔가지고
사셔가지고 쓰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버튼 있죠. 버튼에다가 이거 뭐야 넷플릭스 설정해놓고 하면 되니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챗 GPT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챗 GPT에서 저는 떻게 작업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챗 GPT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실제로 많이 쓰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딩할 때 굉장히 자주 쓰게 됩니다. 어, 아까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FEM 코드를 GPT랑 같이 짰어요. 이거를 이제 대화록을 다시 한번 뜯어볼 건데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GPT한테 내가 레이텍을 쓰는 입장에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를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게 그 중에 하나를 좀 팁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얘가 데이터베이스가 사실 그 학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것도 많아요. 그래서 말투가 어, 저희 같은 한국어로 하면은 뭐 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요체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논문을 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도 좀 지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맨 처음에 대화를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부터 그 수학적 논문 쓸 거고 이거 그래마가 맞은지 한번 체크해 줄래? 만약에 있으면 어 근데 만약에 그 수정할 게 없으면 그냥 넘어가죠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얘가 쓸데없이 자기가 어 이거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해서 자세히 보면은 굳이 그렇게 안 바꿔도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거를 시작해주면 얘가 다음부터 이렇게 써보면은 예를 들어볼까요? 아카이브 올라가 있는 거 한번 해보죠. 이거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다. 이 abstract를 그냥 한번 써보죠. 네, 그러면 이제 얘가 잘 쓰셨네요. 넘어가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근데 보통은 처음에 이게 안 써져 있으면 계속 뭐라고 말해요. 약간 과시합니다. 자기 어떤 일한 거를. 그렇게 이제 안 하기 위한 방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팁이고 이렇게 하고 쭉 하면은 이제 얘랑 영어 교정을 거의 받으면서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역할이고 그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림 삽입하는 코드, 레이텍 코드 좀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면 얘가 뭐라 설명하면서 그 코드를 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줄 거고요. 코드 정확도는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의심할 필요성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보다 이게 잘 따죠 사실. 이제 뭐 주석도 이쁘게 달아주고 뭐 한글로 달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역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하나 더 얘기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얘가 기능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세팅 들어가신 다음에 저는 돈을 내고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없을 수도 있어요. 베타 피처라는 거에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어요. 플러그인이 뭐냐면 이 GPT한테 맨 처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Ask Your PDF 이런 게 있고 울프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일단 뭐 예를 들어서 Ask Your PDF라는 거 한번 해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아카이브에 올라가 있는 이 페이퍼를 GPT한테 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카이브에 올라가 있는 페이퍼를 주소를 한번 복사해보고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이렇게 아카이브 올라가 있는 거를 얘한테 이렇게 읽어. 이렇게 하고 주소를 보내주면 얘가 그거를 접속을 해가지고 읽습니다. 이렇게 이 뭐야 플러그인 이용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얘가 읽어요.
예, 그럼 제가 입력하지도 않았는데 얘가 뭐 제가 썼던 논문을 요약해주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라 하면서 뭐 이렇게 하죠. 이거는 이제 그 뭐 개인정보 없애려면 여기 가서 없애라고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그 다음 왜 이렇게 제가 해주면은 만약에 제가 이거 다음에 후속 논문을 쓰고 있을 때 옛날 논문을 당연히 사이트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배경 지식을 제가 일일이 GPT한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얘가 입력한 상태에서 이제 그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나중에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대화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특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얘도 그에 맞는 정확한 대답을 내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제가 올린 페이퍼에 접근할 수 있다. 당연히 그 그냥 다른 그 페이퍼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있고 아니면은 뭐 그래프 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 그리는 거는 저는 그렇게 흥미롭진 않아서요. 뭐 울프랑을 이용해서 뭐 그래프를 또 예, 이렇게 해주면은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뭐 과제하실 때는 아, 과제하실 때는 여러분이 코딩해서 하는 게 좋겠네요. 이거는 저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만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은 사실 뭐 그렇게 기대 안 하셔도 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FEM 코드를 GPT랑 처음부터 짰고요. 이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한번 실행하는 거를 해보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지겨우실 수 있겠지만 그 프로그램 그 퍼스 이퀘션을 이제 풀었고요. 얘 이제 이러한 소스 펑션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 하는지 이제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면 약간 첨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이 폴더 안에서 파이썬 파일이랑 그 주피터 노트 파일 다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VS 코드를 쓰는 거예요. 모든 걸 통합할 수 있어서. 뭐 아무튼 이렇게 하고 실제로 얘도 이제 포션 이렇게 해놓고서 이 L2L을 재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큰 식으로 해볼게요. 메시를 좀 더 작게 하는 거죠. 그러면 더 부드럽게 하고 L2 에러가 더 줄어요. 이게 제가 그 교과서에서 했던 어널리시스랑 완전 똑같이 줄게 되고 그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GPT가 짜주는 코드를 의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내가 편집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대화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그 선미분 연구하실 때 뉴메리컬 한 거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못 찾겠다 싶으면 이제 GPT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여기까지 하고요. 당연히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제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제가 요즘 좀 바빠가지고 답장을 바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댓글이나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답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타이트한 강의인 걸 알고 있어요. 처음에 저도 이거 배울 때 한 며칠 걸렸거든요. 근데 2시간 만에 이거를 제가 알려드린 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텐데 굉장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출국하기 때문에 그동안 더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그래서 건강하시고요. 다들 좋은 기회에 좋은 장소에서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연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